안녕하십니까. 인천시립미술관 사전홍보 기반 구축 행사 2차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무소속 컴퍼니의 임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전문가 연구 세미나는 인천과 인천 예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인천의 대표 작가님들 10분을 모시고 2028년 개관 예정인 인천시립미술관의 방향성을 가름해보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협소하셔서 일어나시지 말고 소개 드리면 앉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순서는 발제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김재업 인천예총 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진희 인천미술협회 부회장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정평한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차기율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병수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장원 인천 카톨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이보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류은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염지희 인천문화재단 선정 올해 작가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재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대표 겸 작가이신 작가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옆에는 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한명숙 인천광역시청 문화기반과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처음 파트로는 인천예총, 인천미술협회, 인천민예총 대표 작가님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 작가 연합을 아우르고 계시는 만큼 지역 예술계의 현황과 지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5분씩 준비 부탁드렸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혁 인천예총 회장님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인천예총을 중심으로 인천 미술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네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인천 예총회장 김재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먼저 광역시에 이제 미술관이 인천만 정말 없었는데 다른 광역시는 보통 한 10년서 20년 전에 미술관을 다 보유하고 있었는데 늦게나마 정말 인천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정말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그 미술과 관련한 분야별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인천의 시각전문예술법인 단체와 그다음에 전문법인 미술단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 전문 예술법인에 대한 그 예술인 자원들, 그다음에 그 규모 미술 시장의 규모나 매세나 활동 이런 정도로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그 시각예술법인은 대략 한 5개 정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좀 사단법인 원래 한국 미술협회 인천지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사단법인 인천미술협회로 칭했습니다. 인천미술협회와 또 사단법인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또 사단법인 미술협회 강아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가 있고 또 건축사협회가 인천에 있습니다.
물론 저 다른 협회의 거는 또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할. 이외에도 이제 인천민예총하고 미술위원회 등이 이제 시각예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을 볼 때 전문예술법인 인천미술협회와 민예총, 그다음에 사단법인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그리고 인천 사인작가협회에서 정말 행사를 거의 많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 그 건축가협회는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6개 이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술, 사진, 건축 모두 협회당 한 4개에서 6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또 별도로 그 필요한 분한테는 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활동하는 자원을 보면은 미술협회의 경우 2024년도에 한 1,20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2020년에 910명에서 한 300여 명이 근래에 증가했습니다. 사진 분야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건축 분야에서도 보면은 작년도에 한 450명에서 올해 510명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의 그 미술 시장의 상황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통 보면 인천에서 미술 구입을 안 하고 전에는 서울에 가서 보통 미술 구입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 이제 그 인천의 미술인들과 협회, 그리고 그 인천의 기업인들이 많이 그 노력을 한 결과 근래에는 인천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고 또 매선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인천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이 이제 부서전이라 이래서 송도에서 이제 한 130개 부서를 해서 전시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매선화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22년도에 금액적으로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요 한 대에서만. 그런데 이제 그때 점수는 149점, 점수가 149점으로 이제 159점으로 이제 판매가 됐는데, 23년도에는 금액은 좀 높아졌어요. 2억 한 9천만 원, 3억 가까이 이제 매선화가 일어났는데, 점수는 또 한 120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이제 그 22년도에 인천에서 미술 작품이 많이 구매하는 인구가 늘어났고, 23년도에는 기존에 이제 서울로 가야 될 미술 좋은 작품들이 인천에서 전시가 되면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이제 좋은 작품이니까 올라가고,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협회와 작가 그리고 후원사, 뭐 우리 인천에 있는 그 기업들, 특히 이제 여기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영림목재 이경호 회장 같은 경우에 후원 회장을 많이 이제 보면서 경영계라든가 또는 이제 그와 좀 이렇게 관련 있는 이런 분들이 후원을 사실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천의 그 전문법인 미술단체하고 단체별 활동작가 현황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인천의 미술 작품 매선화 요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그냥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천의 미술관이 개관되고 많은 미술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사실 인천이 서울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 가려져 있던 인천의 미술 시장이 시민과 함께 가치를 인정받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진희 인천미술협회 부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술협회의 중심으로 인천미술계의 현황과 지형도, 근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미술협회 부회장 박진희입니다. 작년 인천미술협회 주간 행사 중 전시 기간이 총 4일간 진행된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7일 정도 진행되는 전시였지만
전에는 보기 드문 빡빡한 전시 일정으로 급하게 마무리되어 아직도 그 여운은 길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인천의 작가라면 인천광역시의 전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인지되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기준 인천미술협회 총 회원은 1,091명입니다. 인천미술협회는 11개 분과로 나눠져 있으며 한국화 141명, 서양화 483명, 수채화 149명, 조각 36명, 평론 1명, 공예 53명, 디자인 15명, 판화 6명, 서예 126명, 문인화 66명, 민화 1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을 보면 좀 점차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회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인천미술협회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4건과 육성지원 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중에 아까 예총 회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2건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미술 한마당 아트 페스티벌은 인천의 미술인, 동호인, 학생,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축제 행사입니다. 총 422명이 출품하였으며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인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59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은 역사 전통이 있는 미술대전으로 전국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천 미술의 위상을 알리는 미술대전입니다. 286명이 수상하였으며 기간은 2023년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인천 수복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2개의 사업을 말씀드렸고 그동안 인천미술협회는 인천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한 큰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현재까지 정정합니다. 2024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길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수복문화회관, 민간 갤러리 등 전시 공간을 찾아 전전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인으로 근간의 인천 뉴스를 접하면서 공공 유휴 공간 활용성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2009년 개관한 인천 아틀레폼 인천 서점 자리에 건물 외벽을 빨갛게 장식한 인천 맥주 호랑이굴을 혹시 보셨나요? 뉴스는 접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합니다. 과연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트 플랫폼의 기둥 하나가 부러져 흉한 모습으로 남은 꼴 같은 매우 씁쓸합니다. 전시장 1, 전시장 2와 더불어 전시장 3은 큰 에너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렇듯 인구 320만의 규모와 전국 최대 면적을 보유한 강역시인 인천은 그 위상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인천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특히 타 강역시와 비교하면 인천광역시에는 시립미술관이 부재하여 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천 시립미술관의 건립으로 충족할 만한 전시 공간의 확보가 해결된다면 인천 시립미술관이 구심점이 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상호작용은 소통과 치유의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술관의 좋은 전시기획은 문화예술인에게는 창작 의욕을 높이고 전시, 교육, 네트워크, 마케팅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은 수직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미술관 건립 추진 관계자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디 인천 시립미술관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확장돼가는 인천 미술계의 턱없이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평한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위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예총을 중심으로 인천 미술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 민예총 미술위가 좀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인천 민예총 미술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민예총은 사단법인 인천 민예총 소속 산하 여러 문화예술위원회 중에 미술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아까 미업에서는 한 1,000여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인천민예총은 아주 소박하게 50여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50명이라고 해서 결코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천민예총은 94년에 출범을 해서 지금 30년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인천 민미협이라고요. 인천 민족 미술인 협회에 그 단체가 이제 인천 민예총 미술위에 참여하면서 조직과 함께 같이 개인적으로 민예총 미술위원회에서 쭉 전문 미술 단체로 활동을 해오다가 22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인천민미협이란 단체로서의 활동의 좀 한계성도 좀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활동을 좀 접고 개인 작가이자 회원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주무대를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인천민미협은 인천민예총의 소속 단체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정식으로 해산을 하고 회원 개인이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로 옮겨와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예총 미술위원회는 인천민미협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민미협 활동하고 민예총 활동이 겹치거나 그다음에 중복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민미협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운동의 지평이 좀 더 새롭고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19번의 황해미술제 그다음에 기관지자 미술 잡지였죠. 황해미술 등을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 노동예술제 및 그다음에 인천평화축제에 참여를 했고 회원 개개인의 예술적 성과가 지금까지 계속 축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기획전을 기획하는 등 인천의 문화예술 현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황해미술제 같은 아주 중요한 기획전에서는 타 지역 작가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를 넘어서서 좀 더 확장된 기획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황해미술제 같은 아주 중요한 기획전에서는 타 지역 작가를 참여시켜 지역 정체성을 넘어서는 노력했고 인천 지역 이외에 충북 민예총이라든지 충남 민미협, 서울 민미협 같은 교류전을 좀 활발하게 갖는 등 인천 밖으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해온 개개인의 성과이긴 하지만 인천민미협, 인천민해총 대표를 역임했던 뭐 이종구 해온 같은 경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의 대표 작가로 전시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온 뭐 중에 한 분인 정정엽 해협 같은 경우는 이중섭 미술상 수상 등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이 그간의 개인적인 그 역량들을 작업 역량들을 쌓고 있는 게 지금의 그 인천민미협 그 인천민해총 미술위원회 그 회원들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또 인천민해총은 그 인천문화재단 출범에 어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그 중심축을 잊지 않도록 견제와 협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금전을 시작으로 그간 미술관 건립에 관련된 세미나 등 꾸준히 참석을 해오고 있으면서 애정을 가지고 지금 출범하고자 하는 공공기재로서의 인천 시민의 미술관이 잘 오픈되도록 개관되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식으로 개관하기 전까지 많은 난제를 뚫고 나가야 될 텐데 인천민해총 미술위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 비판을 할 때는 아주 맵게 대안을 내놓을 때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미술협회 그 부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천 미술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간의 문제이죠. 공간의 문제, 뭐 저도 언급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인천 미술인들한테 고향과도 같은 그 종합문화예술관 전시실이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다진 지가 2년을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걸 닫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미술관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공연자들의 공연 연습 장소로서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트 플랫폼에 정말 경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 흉측한 술집 간판을 내걸면서 그게 어떻게 문화 인천을 꿈꾸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그 기대도 사실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은 미술 관계자들 또는 미술가들 또 작가들이 시립미술관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 사실 그거 아닙니다. 뭐 다들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지쳤어요. 10년 동안에 온갖 논의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보여진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성 좀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금의 현 주소를 시립미술관에 고스란히 이전을 시킨다.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가지고 있는 공간마저도 그렇게 전문적인 성격을 띠지 못하는 그런 시각으로 미술관을 준비한다면 그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방향성 같은 문제는 좀 더 시간이 되면 뭐 얘기할 수 있을 시간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장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개관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민해총의 현황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또는 작가들이 보는 그런 미술관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천 시립미술관의 역할이 앞으로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간이 부족한 만큼 새로 생기는 시립미술관은 더욱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완전
활동하는 작가님들에 대한 그 협회 활동하는 작가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파트는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소재대학의 교수님들을 오늘 많이 모시게 됐는데요. 인천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인천시립미술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은지 미래 인프라 전략 같은 것들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차기일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천 안에는 사실은 인천 미술의 인프라 뭐 이러면은 그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학도 사실 인천대, 인하대, 뭐 인천 카톨릭대, 경인교대 확장해서 보면은 뭐 그 정도의 대학들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예술대학도 없고 미술대학도 없습니다. 사실 인천이 그 6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그 예술대학이 없는 도시입니다. 인천이 그토록 매우 열악하고 저는 사실 매우 비판적인데 그런 걸 뭐 시관계자들 여기 뭐 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수도 없이 얘기했고 제안했고 여러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어떤 체계적 성장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고 그들이 이제 자산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속에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또 이제 뭐 시민들이 모여서 음악대학 설립에 대한 걸 논의하는 걸 기사로 봤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음악대학 논의도 저도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천 아트홀이 있으니까 아트센터 송도에 있는 인천 아트센터가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어떤 그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음악대학을 만들면 좋겠다. 그건 수차에 저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뭐 네덜란드에서 무슨 음악대학을 가져오겠다는 등 미술로 얘기하면 뭐 뻥피드 같은 거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등 참 이 현실성이 이토록 없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시립미술관 하나 만들지도 못하는 이 시국에 뻥피드는 웬 말이며 네덜란드 음대는 웬 말인가 도대체. 이 도시는 왜 이런가. 정신을 차리는 도시인가 도대체. 항상 반문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때로는 시의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만 하고 뭐 반대만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배척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섰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지금 유정복 시장님 일기 말에 지금 시립미술관 본격적인 그 뮤지엄 파크에 대한 그 뭐 인이어까지 하시고 발표한 자리에 저도 갔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6년 됐어요, 벌써. 근데도 이토록 지지부진하고 시립미술관의 논의가 나온 지가 30년 됐습니다. 본격적 논의가 나온 게. 저도 학교에서 그 조형연구소 소장하면서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개최하고 제가 좌장을 맡은 적도 있고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향이 없어요. 반향이 없다가 이제 생겼는데 그 절차의 과정들 지금 중심투라고 그러나요? 중투심 제가 헷갈려가지고 1차에서 이제 통과됐는데 그게 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립박물관을 매각해라. 그리고 그 예타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반려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건부로 그러면은 2차에서 매각을 전제로 해서 2차에 중투심에 과연 통과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전 의문입니다. 그것도 이게 제대로 가고는 있는 건가.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립미술관이 과연 건립될 수 있는가. 행정적인 절차에 이상은 없는가. 이러다가 또 어그러지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도 조금 이제 교육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인프라에 대한 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 것이고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정보가
제가 입수하기에는 매우 파편적인 방식으로 입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됐지? 미술관의 국제 공모, 건설을 위한 국제 공모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저 사실은 투시도 처음 봤습니다. 신문에서 투시도 왜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지 않을까 정보를.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미술대학의 교수인데 미대 교수인데 저도 모르는데 일반인은 더더욱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절차 속에서의 어떤 정보 공유 그리고 시민을 설득하고 시민에게 얘기하고 시민의 의향을 묻고 그런 절차가 과연 존재하는가 제가 몰라서 그런가 이런 의문에 휩싸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역에 전문가가 많습니다. 지역에. 인천이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뭐 이런 게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인가? 그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과에서도 거기에 참여한 교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역의 전문가가 다 그런 분들이 전문가인데 또 학계에서 특히나 아니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누구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참여하고 있나 아름아름 알아보니 그분들은 미술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미술 행정이나 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 집단을 좀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배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미운 털이 박혔나? 뭔가 이게 뭐가 잘못됐나? 뭐 이런 오해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존재하고 그리고 또 한가는 소장품 정책에 관해서 그 디아스포라에 관한 어떤 그걸로 그게 결정이 된 겁니까? 제가 듣기에는 뭐 또 용역을 한번 발주한 걸로 제가 언뜻 들었는데 두 번째 용역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진위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2차 용역에서 결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미술관 개관 관련해서 개관전 준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인천 지역의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개념도 물론 이제 이주라는 것은 이주에 관한 어떤 우리가 이민의 역사 하와이 이민이 뭐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도 뭐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거는 그 근대기에 있어서 제국주의가 소멸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도 아니었고. 근데 그게 어떤 인천의 정체성을 다부할 수 있는 주제로 선택된다는 건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런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인천은 평화도시입니다. 평화를 지향해야 되고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만에서 그 강화에 이르는 그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인 것이고 그것이 아직 이제 뭐 우리가 그 람사르 습지라든지 뭐 저 유네스코에 등록은 가입은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을 가지고 평화와 생태 그 두 가지의 화두 안에 디아스포라를 충분히 품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 너무 디아스포라로 한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확장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역사를 회고하는 방식뿐이 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좀 확장적인 개념 속에 평화나 생태의 그 확장성이라는 그 문제 속에 디아스포라의 문제도 담고 인천의 정말 그 개항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중구난방 지금 뭐 저 여러 가지 그냥 막 복잡하게 해야 될 일이 지금 얘기하면 1시간쯤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얘기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요
토론을 끝나고 잠깐 밖에 나가서 그 미술관 부지를 돌고 와서 다시 또 자유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제가 시간 관리하느라고 막 이렇게 다그칠 수 있으니까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다음에는 같은 질문으로 인하대학교 이병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재직 중인 이병수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하니까요. 준비한 원고를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할당된 느낌이긴 했는데요. 인천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미술 인프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뭐 옆에 차기율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의 경력으로 짧은 경력으로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벅차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앞선 그 메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역 자료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인천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라든지 미술 인프라 같은 것들은 개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지금 신분인 작가이자 교육자로서 제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인천 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인천의 어떤 미술 씬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인천 아트 플랫폼인데요. 아시다시피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뭐 이러한 저러한 부침이 많은 와중에도 현재까지 무탈하게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넘어서면서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국내에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작가들을 양성하는 어떤 기관이자 또 작가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좀 거쳐야 할 커리어 같은 공식 아닌 공식처럼 여겨지면서 인천 아트 플랫폼도 역시 굉장히 큰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나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의 그 고양, 그다음에 창동 미술창작 스튜디오라든지 서울시립미술관 산하의 난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모 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된 반면에 인천 아트 플랫폼은 시립미술관이 부재한 채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중심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요인들을 뭐 꼽아보자면 뭐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인천의 어떤 지리적인 장점이죠. 수도권이라는. 그리고 또 레지던시가 위치한 곳의 교통의 용이성이라든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 나아가서 아트 플랫폼 주변으로 대안 공간이나 또 작가의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면서 일종의 어떤 예술 군집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곳에 오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그 아트 플랫폼 인근에 위치한 임시 공간이라는 전시장이라든지 뭐 20분 정도 이렇게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동인천역까지 포함하면 스페이스 빔이나 공간 운솔, 공간 부연, 이따 스페이스,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 등의 전시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인천 아트 플랫폼과 연결된 아트 클러스터가 됩니다. 이 정도면 꽤 규모 있는 어떤 미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점 미술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미술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트 플랫폼, 인천 아트 플랫폼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시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미술 창작의 주체인 작가를 불러들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역 연구를 보면서 저는 인천에 굉장히 훌륭한 문화적 자원이라든지 미술 인프라가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많은 다양한 미술 행사들이 매해마다 펼쳐지고 있고요. 각 그 인천의 구별로 문화재단이 다 있고 그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전시장 뭐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알차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원의 발생과 운영이 자율적이냐 자생적이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어떤 미술 기관 현장이 제도적인 후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비롯해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작은 대안공간 역시 문화재단의 기금을 신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2024년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인천 서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정서진 아트큐브 임시휴관. 2019년 전시공간으로 문을 열었으나 접근성이 열악하고 방문율이 저조하여 올해 예산 전액 삭감 1월부터 휴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뭐 매번 반복되는 그런 지자체 행태라고 볼 수 있고요. 아트플러그 연수도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이 뭐 부침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뭐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쌓아온 미술 자원이 사라지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더라도 이를 채울 수 있는 알맹이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적 자원, 미술계 종사자의 활동 거점이 사라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정주하며 인천과 관련한 그 무엇에서 영감을 받고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담론, 문화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역적인 어떤 경계는 없어야 될 거고요. 다만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나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이슈몰이로 이용하는 이런 행태는 지양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어떤 머무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되고 무언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요. 어떤 창조적인 개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이야말로 문화적인 자원을 생산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술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바탕을 만들고 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요약하자면 중요한 거는 그간의 어떤 역사적인 유산과 인프라를 재해석하고 큐레이팅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일정 기간 어떤 머무름의 장소로 역할을 하고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개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천에 위치한 어떤 교육기관의 중요성도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교육받는 미래 세대의 작가, 예술 기획자들을 우대하고 지역에 묶어두자는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들의 시선은 늘 서울 그리고 바깥의 메인스트림을 항상 향해 있습니다. 근래 5년 내에 졸업한 저 인하대 출신 작가들도 역시나 서울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슬릴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들의 배경이나 마음속에 인천에 대한 어떤 애정, 자부심 뭐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어떤 요소들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술가의 출발점이 된 곳을 인천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그들이 훌륭한 어떤 인적 자원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작가 지원 프로그램 등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어떤 정체성을 수립할 것이고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떤 지역성이나 문화적 자원을 대하는 관점은 되게 달라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자산으로서 인프라가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천이 예술가들을 모을 수 있는 매력과 포용력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모인 예술가는 비고정적이고 유동적인 자산이 되어 때가 되면 돌아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아가는 인천의 미술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에게 첫 경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시립미술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주제를 한번
글로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인천이라는 도시가 사실 오래된 도시지만 또한 뭐 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송도도 있고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동아시아의 미술의 허브가 이 시립미술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카톨릭대학교의 이장원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인천 시립미술관이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 카톨릭대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일단 동아시아 미술 허브 역할 및 네트워크 전략, 사실 제 전문 분야랑은 조금은 벗어나지만 되게 제너럴한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전문 연구자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 어설프게 접근한다기보다 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더 해석의 여지를 갖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를 좀 소개하자면 한 10년 이상 서울 기반으로 작가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카톨릭대학교, 참고로 인천 카톨릭대학교는 송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어떻게 보면 생각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동아시아 미술 허브, 이거는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또 인천공항이 어떤 허브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듣고 있고 성공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도식적으로 인천 시립미술관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약간은 비전 선포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야지, 처음에 너무 미술관을 건립하는 입장에서 탑다운으로 쫙 내려와서 설계나 모든 인프라를 그것에 맞춘다면 오히려 약간은 겉도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도 가만히 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허브공항으로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처음에 이제 학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성장하던 작가로서 공부하고 시행착오 겪고 실험하고 또 뭔가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또 크리틱들로부터 어떤 작가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아니면 가치 이런 것까지도 되게 고민했으면서 성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그래도 많은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을 때 아까 이병수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었지만 많은 미술관들에서 이제 우리 작가들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펀딩 같은 것도 문화재단 측에서 해주어서 선배들로부터 야 너네는 그래도 좀 복받은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고, 저도 작가 생활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또 그 많은 또 다른 여타의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해외 프로그램까지도 자유롭게 이용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서구의 많은 그런 영미권 작가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조금 핸디캡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더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제 성장 과정에 저 혼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그런 인프라를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저희는 이제 회화 전공과 환경조각 전공이 순수미술에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학교에서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외부 환경을 잘 이용도 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인천에 있기는 한데 약간의 그 되게 열심히 하시는 많은 기관들과 전문 기관들이 있지만 뭔가 통합되는 지점이 없었어요.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어떤 불경기가 오면은 뭐 예산이 막 축소되거나 뭐 그러는 기관 말고 마치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이 어떤 공공자원의 투자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좀 비껴가면서 큰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 부재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학교에 부임한 지 한 1년 차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인천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인천 아트 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영종도 쪽에 가면 많은 그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블록버스터 전시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인천 내에 자생하는 되게 문화 유적이나 그런 것들 기반한 뭐 자생 공간이나 대안 공간 같은 것들도 있고요. 물론 작가구는 너무나 많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을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또 리움미술관 뭐 대표적인 미술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게 되면 항상 고민하는 게 너무나 좋은 경험이지만 그것들이 좀 너무 멀리 있고 거기에서 돌아왔을 때 무언가 그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면 인천에 어딜 가야지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인천시립미술관이 정말 개관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너무 거창하거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인천은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도시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지속 가능성?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보통 요즘에 너무 관례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 뭐 ESG 같은 그런 어떤 체계를 조금 시스템화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많은 이권, 너무나 많은 어떤 욕망, 너무나 많은 어떤 팬데믹 같은 상황 이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약간 지금 보면 경기창작센터, 인천 아트 플랫폼 그리고 아트플러그 연수 이런 것들만 보아도 약간 너무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버넌스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로서 후배 작가들이 여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오히려 서울의 어떤 많은 작가들이나 사람들이 이미 서울은 글로벌 하거든요. 인천을 찾는다면 그건 이미 동아시아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된다고 해요.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다소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인천은 이미 인터내셔널한 도시인데 또 뭐하러 그렇게 큰 힘을 쓸 필요가 있냐. 그렇게 좀 들렸는데요. 그러면 경인교육대학교 이보라 교수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과 미술교육 전문가의 관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이보라라고 합니다. 저는 작가명으로 보랄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조금 많이 당황을 하긴 했거든요. 저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제 원고를 조금 보면 동아시아 미술 허브 역할과 네트워크 전략 되게 개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문화 외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작가로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 정말 인천시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달이 된다면 꼭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지원에 있어서 예술가와 문화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국제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을 꼭 해주셔야 사후에 뭐 전시를 진행하거나 할 때 스무스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세미나에서 많은 기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가 활동을 하다가 이 좀 공무원 사회, 이 경직된 사회에 들어와 보니 여기 세미나를 참여하는데도 몇 개의 출장 보고서를 결제로 올려야 되는 시스템에서 특히 작가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더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행정가가 모이는 것이 시립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공공기관이랑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냥 안 된다. 그냥 행정적으로 안 된다. 이거는 2달이 걸려요. 하다 보니 1년이 걸렸어요라는 답을 듣게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속상한 것 같아요. 저희도 예술가지만 그 부분을 이해 못하지 않는데 아무도 저에게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안 된다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과 저희가 많이 싸웠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 저희 학교 입장에서 미술 교육의 강화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미술관의 전시를 기획을 하면서 저희 미술교육과 학생들이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기에 걸쳐서 일주일에 5번 이상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곳이 다른 교육대학교에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 미술관을 지어서 되는 문제였는지 저는 고민이스러워요. 일단 시립미술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운영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참 좋거든요. 특히 초등 1, 2학년에는 미술교과가 없습니다. 미술교과, 음악교과가 통합돼서 이루어지고 3, 4학년부터 미술교과가 있는데 그 시각 언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미술관이 되어야 되고 그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저의 그 작가로서의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동아시아 미술 허브 역할과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까 이정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립미술관은 오픈하는 순간 미술 허브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한국의 위상과 작가들의 수준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순간 이미 허브이기 때문에 그 중심점을 잡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단어적인 측면인데요. 동아시아라는 게 지리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문화 정체성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뭐 뉴욕에서 이제 동아시아 미술들이 주목을 받았던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미술관에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중요도 중에 하나가 북미의 유럽들이 이미 오랜 전통에 기해서 순수 예술에 대한 어떤 대중적 기반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시에 대해서도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동아시아 미술이 특히 동아시아 현대미술계가 예술가, 기획자, 기관들이 대중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 위에 독창적인 작품과 기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 서구권에서 말하는 동아시아 미술의 특징이고 그래서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개항의 역사라든지 공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시댁이 프랑스라서 참
손님들을 많이 맞이하는데 모든 외국인들이 첫 발을 디디는 곳이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유명하지만 인천이라는 것을 모르고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문화도 그렇게 해서 인천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장되는 그런 기획들을 하시면 아까 디아스포라다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확장성이 작은 단어 뭐 그런 것도 다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일반 관객들 또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이런 단어적으로 딱 오는 게 저희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인천이 진짜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교육에 치우쳐 있겠지만 미술 교육에 치우쳐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인천이라는 곳이 시작의 문이고 시작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문화로 될 수 있고 시립미술관을 통해서 미술의 시작이 꼭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작가님이시긴데 더욱더 작가의 입장으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천을 거점으로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 나왔던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오랫동안 작업을 해오신 류은규 작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인천시립미술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미술관이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안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가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허브라는 중국에서 십몇 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작업을 해왔고 특히 디아스포라에 대한 작업을 주로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인천에서 동아시아 국제사진 페스티벌 초기 그거를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그 국제 사진 페스티벌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은 하늘과 바다가 인천을 보다. 하늘과 바다가 인천을 준비하다. 왜? 공항과 배가 있기 때문에 인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서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면 그게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데 사실 오늘은 저한테 제의가 들어온 게 미술관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기획이나 뭐 이런 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전 세계 미술대학에는 미술이지만 사진과를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보통 13개 대학교 100개 학교의 전시를 인천에서 전시를 열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했습니다. 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중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 선생님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고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아 저도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지만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요. A, B, C, D라는 학교가 존재합니다. 제일 좋은 학교들 B급 학교, C급 학교, D가 있거든요. 근데 A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자발적으로 큽니다. 사실. B, C는요. 누군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면은요. 그들은 자기 이력서 첫 줄에 무슨 사진전, 무슨 미술제에 참가를 했다는 이력을 쓰게 되죠. 그게 인천이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가 아니라 미국도 이런 CD의 미술대학이 많거든요. 그네들은 어디가 참가할 기회가 없어요. 그들한테 그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언제든 참가할 수 있는 하고 그들이 처음 대학교 때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력서 첫 줄에 인천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걸 한다면은 굉장히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작가로서 사실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 미술관이 빨리 건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말할 수밖에 없죠. 다 아시겠지만 뭐 아트프레톰도 있고 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그만 재단들이 있는데 그 벽이 그 담이 두껍고 너무 높아요. 아트프레톰을 가면은요 벽이 너무 두꺼워서 인천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들어가서도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볼 때 작가로서 느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10년, 15년 일을 하다 보니 너무 관료가 돼가지고 작가 위에 있습니다. 그런 식의 늘 봤을 때 그런 걸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작가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높고 벽이 두껍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작가는요, 벽이 두꺼운 거는 시민과 예술가의 호환이 서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벽이 얇아서 내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인천 시민이 봤을 때 나도 조금 공감대가 있네. 나도 이런 걸 한번 눈여겨보고 싶네. 나도 이런 걸 좀 사봤으면 좋겠네. 소품이라더라도 뭐 그렇게 하는 그 벽이 얇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벽, 또 담은 뭐냐? 그런 겁니다. 작가가 어르신, 특히 인천 원로들은 소리 쓸 줄 몰라요.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해요. 그거 서류 받아서 공모전에 되더라도 나중에 정산 처리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공모대로 하십시오. 뭐 이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나이 드신 분들 그건 못합니다. 근데 인천에 원로들은 드신 분은 적어도 60이 넘으신 분들인데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공모하세요. 공모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분들 못합니다. 그러면 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꺼워요. 우리 식당 가서 담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저 집 음식이 그래도 깨끗이 하는구나 하고 대화할 수 있듯이 느낄 수 있듯이 아마 그런 게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작가로서의 입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문화전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작가. 네, 축하드립니다. 염지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선정되신 만큼 인천에서 많은 작품 활동을 앞으로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작가이자 라이징 스타로서 미래미술관에 기대하는 점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지입니다. 그 수상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인천에서 거의 태어나다시피도 했고 그러면서 활동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5년에 인천아트 플랫폼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 분들이랑 어떤 네트워크를 접하게 되면서 그것을 구심점으로 한 어떤 다양한 예술적 활동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게 된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만 했다라기보다 또 인천 안에서의 제가 사는 곳에서의 어떤 예술적인 씬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 흥미로웠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그때는 신진 작가였지만 더 먼 곳을 가지 않아도 제가 사는 곳에서 어떤 예술 씬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굉장히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인천 작가라고 염지 작가 인천 작가지 인천 작가들 이런 네이밍이 있었어요. 저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왜 꼭 앞에 인천이 왜 붙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을 때 인천 아트 폼을 구심점으로 해서 어떤 그렇게 조성된 환경 안에서 함께 작가님들이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낸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또 외부의 시선에서는 어떤 인천 작가, 인천 뭐 공간 이런 말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는 이유는 어떤 예술적인 환경 구심점이 있다면 그곳에서 생겨내는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문화들이 그런 환경 조성이 작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립미술관 또한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굉장히 작가로서는 좀 예술적인 환경이
많이 조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에서 인천시립미술관에 기대하는 역할 제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작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적세성과 어떤 학술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예술 기관으로서 예술적인 어떤 학술적인 그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영향은 작가들에게 또 이제 새롭게 작업을 시작하는 어떤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감과 또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에 작가로서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자율성과 자생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관과 어떤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주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지역이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주제 제안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역이라는 이것은 로컬이라는 어떤 학술적 용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로컬이라는 것에서 저는 어떤 향토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탈중앙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더 집중해서 지역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 연구 자료에서 좀 눈여겨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인천이 서울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지역이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것으로서는 조금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인천 작가들은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른 것을 준비하거나 이런 그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가 충분히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미술관이 그 어떤 주제와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주제 제안보다도 굉장히 인천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어떤 동시대성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또 그리고 인천은 과거로만 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이야기되어야만 인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그 연구 세미나에서도 문화개양제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개양제로서 어떤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면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동시대성을 담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컬이 향토성이 아니라 탈중앙화라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인천아트 플랫폼 추천 작가이기도 한 조경재 작가님은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프로젝트 스페이스 코스모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공간 운영자로서 또 인천시립미술관에 기대하는 바가 또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재입니다. 작가로 지금 고향 레지던시 입주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저한테 제안을 줬던 게 기대하는 역할.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진짜 좋은 전시를 하는 미술관이 만들어졌으면 싶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하든 어떤 주제를 하든 어떤 소재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한 좋은 전시의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될 수 있는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전시를 얘기할 때 영화를 많이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영화가 꼭 좋은 배우로 좋은 영화가 안 만들어지듯이 전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작가들을 데리고 와도 좋은 전시가 안 만들어질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력부터 기술력, 촬영 기술력부터 너무 많죠. 섭외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또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전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술관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의 경험상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미술관의 역할과, 저는 독일에서 한 13년간 활동을 했었거든요. 독일 미술관의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경험을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학예사들이 기획을 합니다. 되게 좋은 시나리오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기획을 해요. 그럼 공간 분할을 이제 하게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 연출할 건가?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외부 업체에다가 이거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가 와서 이거를 만들고 거기 이 상태에서 작가들이 투입이 돼서 만들어지는 형태예요. 근데 전시는 절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 굉장히 생물 같은 존재입니다. 전시라는 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굉장히 순발력 있는 행정력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국 행정력으로 이런 순발력 있는 전시를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술관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기술력을 탑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뭔가 저희가 전시를 꾸미고 싶어서 뭔가 이런 모양새를 전시를 만들고 싶었다고 쳐요. 어떤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시라는 게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외부 업체를 불러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작업을 갖다 놓으면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외부 업체한테 다시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절대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금액적으로 다시 오버가 되고, 그럼 이걸 누가 하냐? 현재 한국에서는 작가들이 그거를 다 떠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미술관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져야 돼요. 미술관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깡통처럼 겉만 건지르르하게 있는 멋진 건물 지어놓고 거기는 아무런 동작이 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좋은 작품만 가져와서 관념적인 이념만 집어넣어서 대단한 작품인 것처럼, 대부분의 전시인 것처럼 하는 거는 현대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 외부 업체가 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세 가지. 하나는 행정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학예사님들은 아마 100%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요, 한국에서 작가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작가님 죄송합니다. 이건 행정적으로 절차로 지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학예사님도 너무 하고 싶죠. 못해요. 예. 외부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작가가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보통이 아니죠. 다 폐기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 예산적인 것도 문제면서도 폐기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의 퀄리티입니다. 전시 퀄리티가 좋냐? 외부 업체가 와서 깨끗하게 만들긴 해요.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학예사님들도 이거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아요. 리스크를 걸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분할만 해놓고 작가들의 1대1로 해서 박람회처럼 전시를 하게 됩니다. 관객들은 명확해요. 전시가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떠한 기획도 상관없어요. 어떤 내용도 상관이 없어요. 전시가 재밌으면 성공합니다. 그 미술관은. 전시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현실성이 없겠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독일 미술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독일 미술관 쿤스트베어아인 그 뮤지엄 아니 그 테아터, 아주 작은 극장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탑재하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근데 한국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 관리팀에서 뭘 하냐면 보수 유지만 합니다. 그 팀들이 하는 역할은 작가들이 왔을 때 다 못하게 해요.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저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역할만 합니다.
현상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작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게 가장 모순적인 현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설계가 다 됐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공간 분할이 진짜 중요해요. 한 20%에서 25%는 이거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미술관에서. 그리고 저탄소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듈 제작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가벽을 세울 때 다 강목으로 만들어요. 강목 만들고 합판 치는 거거든요. 그 강목은 다 프로파일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균일하게 다 잘라서 크기별로 다 만들 수 있고요. 바닥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듈 제작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합판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판을 100% 재활용 가능합니다. 제 생각은 95%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이. 이 모듈만 제작이 돼 있으면. 연출도 너무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작비도 아예 안 들죠. 그리고 행정적 절차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잘 뽑아야 되고 좋은 팀을 만들어야 되고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삼각형 형태로 지금 미술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도가 가능하면 가장 수평적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 전시를 하잖아요. 미술관에. 큐레이터랑 만날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설치 팀장님이랑 만납니다. 예,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이미 재료 다 갖고 있고요. 자재 다 갖고 있고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가지고. 예,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요소긴 하지만 이것만 갖춰져 있는 미술관이 인천 시립미술관이 만들어진다. 작가들의 꿈의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들이 전시하고 싶은 미술관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좋은 전시가 만들어지고 관객은 자동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뻔한 원리입니다. 예. 그리고 좀 저는 세미나 1을 좀 경청을 해서 들었는데 서진석 관장님이 하셨던 말 너무 저는 좋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하셨던 말 중에 운영의 순발성. 그러니까 이 팀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그 행정적 처리가 굉장히 없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순발력 있게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기획의 선도성, 예,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버는 거예요. 행정적 처리가 미친 짓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예, 왔다 갔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절차가 없어지면 시간을 버는 겁니다. 학예사가. 그 시간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더 좋은 전시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장르의 확장성. 이제 미술관이 작품만 걷는 미술관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장르가 굉장히 확장될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게 활장이 될 겁니다. 미술관이 극장 같은 역할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적인 것도 옛날에는 그냥 퍼포머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떤 공간에서 했지만 이제는 극장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조명부터 무대같이 다 그런 걸 조건을 갖춰져 있는 미술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시립미술관팀 학예연구사 김아림입니다. 처음에 이 사전 홍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들어야겠다라는 그 기획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많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번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지금 다음 그 일정이 선교사 사택 투어를 하는 일정이에요. 오늘 여기 그 구 OCI 사옥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가 저희 시립미술관 전시관이 이제 생길 예정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OCI 요 사옥 건물과 같이 선교사 사택도 인천시립미술관의 하나의 별관 건물로 만들어져서 하나하나의 역할을 부여해서 저희가 그 시립미술관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움직이기 이제
이동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쪽 선교사 사택에 대한 기획 목적이라든지 이제 연역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공간을 투어하고 와서 각각의 선교사 사택에 대해서 의견을 교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그 회의 자료의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지침안은 저희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건립과 개관을 준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정돼서 모든 것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 전문가님들 의견을 수용하고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확정되어 있는 게 없고 이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2028년에 개관을 목표 두고 있는 2028년에는 좋은 미술관을 그리고 작가님들이 원하는 미술관을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17페이지 보시면 저희 선교사 사택 공간 기획을 하는 목적은 선교사 사택은 기존에 지금 1955년도에 건립되어 있는 그 미국식 벽돌 건물이에요. 그럼 1955년에 지어진 건물이 2018년도에 새롭게 시립미술관으로 어떻게 보면 재창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택에 있는 옛날 과거 이야기를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지금 현재 아니면 미래 세대한테 어떻게 잘 전달하면 좋을지 그걸 이제 목적에 두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사택이 아마 다른 미술관, 다른 공립미술관에서는 없는 아주 스페셜하고 독특한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본 건물보다 인천 시립미술관 그 선교사 사택에 있는 건물 너무 좋더라 보러 가자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의 좋은 의견들 한 말씀을 좀 더 듣고 조금 더 다듬어 갈 예정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1955년에 그 한국 복음주의 방송이 세운 미국식 벽돌 건물로 현재는 8개 동이 남아 있어요. 한 동은 극동방송 4호 그리고 7개는 선교사 사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 뮤지엄 파크가 박물관이랑 미술관이랑 같이 조성되는 거는 아시죠, 작가님들? 그래서 박물관에서 극동방송 4호 한 동이랑 선교사 사택 3동과 미술관에서 선교사 사택 4동을 나눠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박물관에 운영하는 그 전시와 어떻게 좀 같이 교류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미술관만의 색깔을 낼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그 선교사 사택 활용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메모해냈다가 나중에 그 운영할 때 그 의견들을 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극동방송 4호 한 동이랑 선교사 사택 7동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 총 8동의 건물을 보시고 오신 겁니다. 거기서 극동방송 4호 한 동과 선교사 사택 3동은 이제 박물관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동은 미술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임의로 선교사 사택 1, 2, 3, 4 이런 식으로 지금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나중에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역할에 맞게 또 그 명칭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입구가 선교사 사택 1이고 2, 3, 4 이렇게 건물을 동선대로 오늘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택 1과 2 같은 경우 그리고 선교사 사택 3, 4 같은 경우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물관에서는 이제 전시, 상사 전시관 그리고 선교사 사택을 보존해서 하는 공간으로 하는 그 운영을
기획 의도로 두고 지금 운영의 그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박물관 근처에 있는 선교사 사택 4동과 3동은 상설 전시 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운영의 묘미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박물관이랑 미술관이랑 나눠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 관람객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미술관에서 운영하는지 뭐 박물관에서 운영하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저희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전시를 같이 보면서 인천 미술의 역사 그리고 인천 시립미술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공간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배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 한 동은 좀 상설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인천 미술의 역사 그리고 지역성을 대표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거기가 선교사 사택 3, 여기가 1층, 2층에 복층 구조의 건물로 되어 있어서 1층은 상설 전시 공간, 2층은 이제 그 미술관이나 저희가 연구하는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사택 4 같은 경우에는 기획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공간에는 지금 그 미술관 전시에 그 작가님들이 말했던 순발성, 적극성 뭐 이런 것들이 동시대 미술에 아마 그 미술관 행정으로 들어오면서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도 학예사로 근무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미술관에 있는 본동에 있는 전시와는 조금 차별화된 공간으로 그 선교사 사택에 있는 기획 전시실은 조금 더 순발성이 있고 조금 더 동시대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기획 전시실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사택 그 앞쪽에 있는 그 공간은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2028년에 개관할 목표에 이제 예정이 되면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이제 생기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그 미술관에 있는 공간을 조금 편안하게 그 공원에 놀러 오듯이 아마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매개체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큰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한 동 만들었고요. 하나의 공간은 이제 좀 그 미술관으로서 전문성을 갖고자 연구할 수 있는 연구관에 있는 역할을 해서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미술 담론들을 가지고 기획 전시실에서 순발성 있게 전시를 펼칠 수 있는 아마 그리고 또 여기 저 인천에 있는 대학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미래의 기획자들이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적인 역할 그리고 국제적인 큐레이터들이 인천에 와서 여기 연구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기획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의견 있거나 여기서 좀 더 붙여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거 나중에 말씀해 주신 얘기들이 그 홈페이지에 영상으로도 나오지만 그 결과자료집 연구집으로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거기 있는 걸 다 제가 메모해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잠깐 그 지역 그 대표님 하시는 작가님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이보라 작가님 좀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발표하신다고. 아까 말한 것 중에서 부족한 것과 선교사 사택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발의한 거는 다 의견을 낸 것 같고요. 이 선교사 오늘 보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초등교육에 특화된 학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너무 제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 저 조감도 보면서 물이 있으니까 좀 위험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직업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조경이 아직 나왔는지 지금 실제 설계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직 조경 안 하셨죠?
하실 때 꼭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나무도 많이 위험할 수 있고 턱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 특히 이 커뮤니티 공간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 아이들도 같이 뛰어놀 수 있고 혹은 주말에는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으로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조경재 작가님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 작가님은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제가 관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쉬는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예,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내도 지금 실내 콘텐츠가 다 들어가게 되면 앉기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모든 콘텐츠가 건물 속에 들어가야 되냐에 대한 의문점이 살짝 있고요. 약간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한 동은 존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염지희 작가님은 보시면서 어떤 영감을 혹시 얻으셨나요? 네, 일단은 여기 내용의 기능적인 면에서 뭐 다목적관, 뭐 연구관,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이렇게 유동적으로 뭔가 크지만 또 작게라도 뭔가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관에서도 어떤 저런 교류를 위한 큐레이터 이런 부분에서 지역 연계적인 부분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또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제가 인천 미술 올해의 작가상도 사실 국제성을 조금 더 바라봐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작가로서는 사실 국제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많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천시립미술관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뭔가 작가들의 국제적인 그런 활동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류은규 작가님. 사택을 본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 집도 100년 된 집을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주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건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사택은 꼭 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존이 너무 잘 된 상태였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그걸 또 활용해 주신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더 나은 거라기보다는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만이라도 4년 후잖아요. 정권도 바뀌고 뭐도 바뀔 테니까 그 얘기가 그대로 변하지 않게만 해도 대단한 성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진행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항상 매일매일 변화가 있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거는 사택이 보존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정원 교수님.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되게 덥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공기도 조금 다른 것 같고. 근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점은 저와 비슷한 그 어떤 스탠스의 공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인천에.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접근하는 거라면 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거를 보존을 하되 완전히 하이테크놀로지적인 친환경 기술을 들어가서 그대로 둔 채로 에너지를 아예 제로로 써버린다든지 그런 그 밖으로 드러나는 예를 들면 솔라 파넬을 막 붙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근본적인 뭔가 하이테크가 들어가서 뭐 ESG 제가 또 얘기하는데 뭔가 그런 부분을 정말 약간 엠블럼으로서의 ESG가 아니라 실제로 워킹되는 그런 부분이 그 기저에서 돌아간다면 이거는 성공적이고 정말 모범적인 사례, 예술적이지만 그것이 그 안에서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걸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지금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다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자연도 되게 훌륭하고 도시도 있고 유구한 역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구 유입도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지금 간과하고 있는 지점이 기업과의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관이다 보니까 뭐 안정적인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뭐 현대차 프로젝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천의 어떤 오래된 그 헤비 인더스트리적인 부분과 송도에 위치한 글로벌한 IT나 뭐 바이오 기업들과의 어떤 연결 모색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갖고 아까 얘기했던 허브로서 네트워킹으로서 그 성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네트워킹도 다 있고 이미 허브고 전 세계에 다 자기 그 헤드쿼터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미술, 문화 이런 걸로만 접근하면 그냥 원 오브 댐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병수 교수님. 네,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공간이고요. 물론 비슷한 느낌의 근대 건축물들 인천에 많긴 하죠. 근데 뮤지엄 파크랑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측면에서 또 아파트가 너무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살고 아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 미술관 작품 보러 가자가 아니라 그냥 그 공원에 놀러 가자. 그러다가 미술관도 들리자. 뭐 약간 이런 식의 미술관으로 초청하는 어떤 그 매력적인 그 공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뭐 이제 역할 분담을 각 공간마다 해 놓으시긴 했는데 사실은 안에 굉장히 깔끔하게 흰색 벽 치고 조명만 하고서 거기다 작품 걸면 전시장이 되는 거고 테이블 깔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면 교육관이 되는 거고 사실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그 운영하는 주체들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 오히려 이제 박물관 쪽에서는 여기를 상설 전시관으로 쓰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상설 전시관이 되면은 뒷방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인가요? 저 거기 그냥 궁금해서 가봤는데 관리만 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상설이 되면. 그래서 주요한 전시는 대부분 박물관 메인 건물, 미술관 메인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별관은 그냥 어떤 아카이빙 목적의 자료나 역사 그런 것들만 놓여있다 한다면 공간 자체는 매력적인데 사람들이 발길이 글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장소가 돼야지 그냥 오래된 어떤 것을 보관하는 역할로만 머물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차기율 교수님. 예, 그 전체가 선교사 사택이죠. 일종의. 저는 그걸 둘러보면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카테고리 나눠 놓으셨는데 선교사가 왜 거기 와서 살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거기에 머물게 된 이유, 뭐 선교의 역사라든지, 뭐 저는 그 무슨 개신교 신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장소성이라든지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소를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냥 물리적 어떤 하드웨어로서의 건축물이 아니고 그 어떤 지역이 갖는 정체성이랄까 일종의 그런 것들이 좀 확연히 드러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환경 친화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거기 뭐 수목
숲들이 있고 또 뭐 잡초도 자라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건축적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수 공사를 해야 될 텐데 말씀대로 그 기존에 있는 큰 수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살리고 그 동선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살리고 그 가운데 보니까 뭐 벅수라고 돌로 된 장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치우지 말고 미술관 안에 역사의 어떤 장소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냥 보존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그 부연하자면 인천 시민 그다음에 인천시 모두가 좀 뜻을 모아서 국회도 좀 설득하고 해서 예술대학 건립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목표는 인천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갯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저 남미에 그다음에 뭐 프랑스에 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염습 환경, 그러니까 습지인데 이런 조수관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습지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을 좀 기반으로 한 생태학적 비엔날의 창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미술관과 연계되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해야 되는 어떤 향후의 그 연계 사업이라면 그런 어떤 물론 이제 생태학이라면은 요새 평화의 개념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계사적인 어떤 거대 담론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태학적 기반의 비엔날의 창설을 이루어내는 것까지 아마도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평한 위원장님.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천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여기 다 아시다시피 동양화학이라고요. 굉장히 담장 높은 굴뚝만 있었던, 그 다음에 굴뚝에서 하얀 연기만 났었던 그 공업 화학지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그런 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사택들이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사택들을 품고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라면 아마도 국내 보기 드문 그 좋은 그 뮤지엄 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사택이 주는 그 이미지가 좋아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아주 훌륭하게 잘 쓰면 정말 좋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택에 대한 얘기는 앞에 그 여러 작가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미술관이 그 해야 될 일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여담으로 제가 그 우리 임성현 대표님에게도 얘기했지만 27년도에 교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25년이니까 2년밖에 남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가시적인 어떻게 보면 미술관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했고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만들어지지 못했으니 당연히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진행시켜줘야 될 시에서의 보조라고 해야 될까요? 스태프들도 여전히 빈곤한 것 같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미술관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재한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모로 성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우리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많이 달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야 뭐 어떻게 했냐는 것들을 반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술관의 방향성이 첫 번째에 해당이 된다면 또 미술관이 가져야 될 게 연구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기에는 소장품을 위한 그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비전문적인 그 경로를 통해서 작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뭐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했는지도 모르겠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술관의 소장품이라든지 기증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입을 할 때는 정말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어느 미술관보다 높은 그 퀄리티 있는 질적인 작품의 그 수장,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미술관이 가져야 될 가장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걸 관심 있게, 저도 물론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관심 있게 그다음에 견제하고 비평하고 그다음에 감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진희 부회장님. 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일단 인천 시립미술관이 2027년에 개관된다는 거에 희망을 걸고, 제가 인천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네, 인천에 온 지 한 35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활동할 때 보면 계속 얘기하세요. 인천에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냐. 인천 미술관도 없는데 그냥 서울로 와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인천 작가들이 문제인가? 그러면 그 외의 분들의 기획, 그 외의 총체적인 게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봤는데 이건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미술관 건립에 좀 네, 기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제가 사택을 보면서 이런 공간이 인천 아트 플랫폼 외에 또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네, 눈물 날 정도로 네, 기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연 그대로를 잘 살리시고 그다음에 그 수목이라든가 조경 나무들도 잘 살리시면서 이게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힐링이 되고 치유할 수 있는 숲. 제가 사실은 건너편에 SK뷰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관이 건립되기를 너무 고대하다 보니까 이쪽만 바라보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힐링 공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발표하시는 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네, 김재엽 아까 회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처음에 약간 제일 처음에 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이제 주제에 부합하게만 아주 정직하게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립미술관과 관련돼서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만 너무 많은 것을 넣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 너무 많은 걸 넣게 되면 이제 다른 걸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립 그 미술관이 조금 작게 넣어야 또 다른 어떤 기업의 기업주라든가 또 다른 사설에서의 미술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면 또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각계각층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자기가 이제 전문에 들어있는 것들만 얘기를 쭉 하면 종합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다 넣는 것보다는 좀 비워가면서 또 다른 어떤 기업이나 다른 데서 또 새로운 미술관을
그 부족한 미술관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사택을 가봤습니다만 저는 저기 이제 80년대도 가보고 90년대도 가봤습니다. 사용을 할 때. 이제 선교사 그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동양제철학의 이혜림 회장님 계실 때 외국에서 손님 바이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숙소를 여기다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관리는 이제 그 당시에는 동양화학이죠. 동양화학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보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로의 그 최고 살려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도 최고 살리고 공간을 그냥 비워두고 필요할 때 어떤 분야를 또 이렇게 해서 쓰고 또 어떤 비워놨다가 또 새로운 분야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꺼번에 뭘 딱 정리를 해놓으면 거기만 국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비워놓고 또 필요할 때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친수 공간을 한다 이러면 또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면 되고 또 아니면 중요한 전시를 한다 이러면 전시 공간을 만들면 되고 또 뭐 교육 공간도 할 수가 있고 이래서 그것을 좀 비워두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전문가 분들이시라 그런가 대부분 의견이 많이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 사택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공간이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 너무 억지로 뭘 채우지 말고 좀 비워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미술관이면 사실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공간이니까 한번 탄소 제로 100% 친환경 공간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 의식까지 또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시립미술관 사전 홍보 기반 구축 행사 2차 전문가 연구 세미나를 참석해 주신 혹시 과장님 의견 더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그 미술관 개관하는 연도 수정해 드리려고요. 28년도예요. 죄송해요. 지금 중투심에 가 있어 갖고 행안부 그래서 이제 중투심 올해 이제 10월에 통과돼 내려오면은 그다음에 공사 내년도 착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28년도에 27년도가 아니라 죄송하게도 28년도에 개관되도록 노력하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저희가 다 같이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시홈페이지나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공론회장이 또 있어요. 포럼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다 같이 아까 좋은 미술관, 훌륭한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저희가 2차 연구 세미나 이후에 3차 세미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모든 시민들에 대해 공개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세미나는 향후의 영상 및 자료집을 통해서 시립미술관의 건립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